네, 이번 시간은 우리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액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고체. 고체는 액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크게 무슨 화학적인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왜? 고체는 이렇게 딱 뭐가 돼 있냐면 딱 정확하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고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고 해서 별로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체는 그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또는 상전이 이런 것보다는 좀 고체 자체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좀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고체 상태는 제가 다양한 이제 특징들을 적어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일정한 부피하고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체는 크게 이제 고체를 나눌 때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나눌 수 있어요. 결정성 고체는 뭐예요? 규칙이 일정하게 딱 정렬이 되어 있는 거야. 배열이 되어서 고체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 비결정성 고체는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것이 비결정성 고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 대부분의 이제 화합물들은 결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수정, 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이런 것들은 결정성을 가지고, 비결정성 물질은 뭐 유리가 대표적인 비결정성이에요. 유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게 비결정성 물질입니다. 유리는 특이하게도 비결정성인데도 어떻게 되냐면 투명하죠. 보통은 결정성이 되어야지만 좀 투명하거든요. 근데 비결정성인데도 투명한 건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가격도 싸고 쉽게 만들 수 있고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금 같은 경우도 결정성 소금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집에 먹는 소금은 조금 불투명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결정이 약간 이제 어긋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결정성 소금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주 천천히 이 소금을 고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면 아주 투명한 이제 고체 결정이 만들어져요, 소금이. 그럼 그때는 이제 결정성 고체가 되는 건데, 이 결정성 고체에도 크게 또 이제 몇 가지,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분자성 결정이 있고, 이온성 결정이 있고, 금속성 결정이 있고, 공유성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그 결정을 만들 때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성 결정이라는 것은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이 분자성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물하고 다른 물이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물과 물 사이에 무슨 결합?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분자성 결정이고, 이온성 결정은 말 그대로 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NaCl, 그러면 NaCl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NaCl 다음에 또 다른 또 Na, 또 다른 Cl, 요 밑에는 Cl, Na,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온과 이온 사이에 의해서, 이온과 이온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온성 결정이라고 하고, 금속성 결정은 금속끼리 결합한 거. 그러면 금은 금끼리 금속 결합을 하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금속성 결정. 마지막 이제 공유성 결정은 금속성 결정하고 좀 비슷한데,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홑 원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게 이게 탄소 같은 경우, 탄소가 만들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만들죠.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다이아몬드는 뭐가 원료입니까? 탄소가 원료예요. 탄소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탄소 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한다? 금속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유성 결정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분자성 결정하고 공유성 결정은 틀린 거예요. 분자성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자성 결정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건데 이거는 원자와 원자니까 원자 사이에는 무슨 결합을 하게 됩니까?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성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고체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결정성 고체는 뭐 볼 일이 없고, 왜?
비결정성이니까 우리는 결정성 고체를 조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결정성 고체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성 고체에서 보면 결정성 고체는 결정 격자라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결정 격자. 결정 격자가 뭐냐 하면 규칙적인 배열을 결정 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물질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결정 격자예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결정 격자라고 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단위세포라는 말을 씁니다. 단위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 결정 격자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결정 격자 중에서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한 단위가 있겠죠. 가장 작은 단위. 그 단위를 뭐라고 한다? 단위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봅시다. 어떤 게 가장 작은 단위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게 작은 단위? 밑에 하나 조금 더 적을게요.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건 지금 2차원적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 단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단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이 단위가 여기, 이 단위가 여기도 있고, 이 단위가 요 옆에도 있고, 계속 이 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단위로. 그러니까 이 단위로 이렇게 어떻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단위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런 단위의 요 하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하나의 단위를. 아시겠죠? 요 하나의 단위를 단위세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단위세포, 그 다음에 이 단위세포, 그럼 이 단위세포 중에서 우리가 결정을 이루고 있는 단위세포가 몇 가지가 있느냐? 원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4가지나 있습니다. 그 14가지 다 배울까?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는 공부하느냐?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지. 그래서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단순 입방 구조라는 게 있고요. 단순 입방 구조.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그 다음에 육방 밀집 구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차례차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 보실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요것들에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체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액체처럼 상전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 그러니까 고체 자체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고체 자체가 과연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럼 이 단위세포 안에 쉽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럼 이 단위세포를 만들 때 어떤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겠구나. 그러면 어떤 고체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떤 고체는 왜 이런 구조를 가지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단순 입방 구조는 없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지는 녀석은 이제 원소 중에는 없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원자번호 84번인 폴로늄이라는 녀석이에요. PO로 적는데요. 폴로늄이라는 녀석이 이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집니다. 단순 입방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긴 거냐? 지금 제가 이걸 2차원적으로 그리는데 이걸 3차원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3차원적으로 그리려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힘듭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림을 제가 3차원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약간의 미술을 제가 가미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뒤쪽 거는 색깔을 넣어서 제가 할게요. 왜냐면 점선을 하면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색깔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지금 정성 들여서 그리죠. 너무나도 정성을 들여서 그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정성 들여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정성 들였네. 보실 수 있겠어요? 좀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제가 지금 하나 안 그렸는데 중간에도 그려야 되는데 조금 지금 부담이 되네.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는 제가 점선으로 그릴게요. 빨간 걸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네. 여기 하나 안 그렸네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우시면, 제 그림이 보기가 어려우시면 지금 제가 교재에 올려놓은 거는 그냥 어떻게 올려놨냐면 그냥 요 한 단위만 딱 올려놨어요. 이 단위를 이제 몇 개를 붙였냐? 8개를 붙인 겁니다. 8개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 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떻게 이제 있느냐면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다 있느냐? 이렇게 꼭지점에 다 있는 겁니다. 꼭지점에 지금 그 원자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떤 결정격자를 만들어서 보면 결정격자에 어디에만 있습니까? 꼭지점에만 존재할 때 이때를 무슨 입방? 단순 입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봅시다. 여기서 다시 보면 제가 지금 2차원적으로 그랬지만 2차원적으로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다 없는 거.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단순 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하나를 제가 떼어서 한번 봅시다. 떼서. 제가 이거 한번 하나를 뗄게요. 어느 걸 떼느냐?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요 부분을 한번 뗄게요. 요겁니다. 8개 중에 앞에 하나 뗄 수 있죠? 이렇게 뗍니다. 요걸 떼면 이제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단위세포가 되는 겁니다. 단순 입방이 단위세포. 요걸 떼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왜 하나만 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느냐?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뭐다? 그러니까 단위 세포에서는 이렇게 꼭지점에 8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단순 입방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다시 합시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뭘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소. 이 원소는, 보세요. 이 원소, 2차원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 보는 게 편할 거예요. 이 원소는 지금 이 단위세포 안에는 얼마만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차원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가 4개의 뭐예요? 단위세포에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단위세포만 딱 잘라내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맞죠? 다시 얘기하면 요 꼭지점에 있는 거는 요 전체 중에서 얼마만? 4분의 1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단위세포 안에는 실질적으로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실질적으로 몇 개의 원소가 연결되어 있어요. 몇 개의 원소가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실제로는 5개인데 이 안에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잘랐을 때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개냐 하면 2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요것도 이 전체에 얼마입니까? 4분의 1. 여기도 전체에 얼마입니까? 4분의 1만? 이것도 4분의 1. 그러니까 요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단위세포 안에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한 개. 그러니까 이 단위 세포 내에는 입자가 몇 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5개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나머지는 또 다른 단위 세포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단위 세포 속에 있는 입자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와서 다시 봅시다. 보시면 과연 여기 있는 거, 요 모서리에 있는 거는 몇 분의 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몇 분의 몇. 제가 이렇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그리는 건 뭐 때문이냐? 여러분이 어느 원소를 보면 되냐면 이 중간에 있는 원소를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원소는 몇 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위에 4개, 밑에 4개인 뭐예요? 단위 세포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한 단위 세포당 8분의 1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항상 입자의 개수가 몇 개다? 8분의 1만큼이 하나의 단위세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이 단위세포 안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몇 개처럼 보입니까? 8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몇 개 있는 거하고 똑같다. 입자수가. 그렇죠? 하나가 존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의 원자가 있는 거나 어떻다?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자수라는 거예요. 입자수. 아시겠죠? 이 그림을 좀 더 이제 쉽게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보시면 교재 이제 한 2페이지만 넘기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그림 비슷한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왜 8분의 1이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2번 잘렸죠. 2번. 2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2번 잘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80도로 한번 잘리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남죠. 이렇게 잘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리면 그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3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한번 잘리고 Y축으로 한번 잘리고 Z축으로 한번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하느냐? 아, 단순입방, 최신입방, 면심입방에 과연 이런 입자수는 몇 개고 어떤 거는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수는 한 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서리에 존재하는 거는 항상 입자수가 몇 개다? 8분의 1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배위수라는 거예요. 배위수. 배위수라는 건 뭐냐면 배위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제가 원자를 찍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하나의 원자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원자가 몇 개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위수예요. 제가 이 빨간 걸 생각해 볼게요. 요거. 요 앞에도 있어야 되네. 빨간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노랗게 제가 다시 적었는데, 요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원소는 뭡니까? 직선으로 있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배위수는 몇 개다? 6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그리는지 아시겠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뭉치의 단위 세포를 그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그려도 되는데 이것만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배위수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왜냐? 뭐 이것만 하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고치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이제 뭐 하느냐? 과연 이거는 그럼 이 부피 속에 요것이 하나 입자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8분의 1짜리가 8개 있는 거나 큰 거 하나로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과연 이거는 이 안에 몇 %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냐? 차지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냐? 뭐 밀도도 계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또 뭐 더 할 수 있다? 몇 개가 존재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앞에서 1몰이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 승계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단위 세포 안에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이 한 개, 이거의 부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단위 세포의 부피 측정할 수 있고 요 안에 있는 뭐예요? 원자의 부피 측정하게 되면
부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길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럼 길이가 나오게 되면, 요 하나의 부피로 나누어주게 되면 몇 개의 단위세포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고, 그럼 그 몇 개의 단위세포를 통해서 원자가 몇 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를 한번 우리 계산하자. 이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이제 다시 볼게요. 어떻게 보느냐? 요 앞면만 봅시다. 앞면만. 앞면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좀 그림을 작게 그렸지만 이 원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작게 그려 있는 게 아니고 원자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서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구로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서로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도 이 원자와 원자 사이끼리 붙어 있다. 그러니까 공을 8개를 이렇게 붙여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조금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림이 너무 이렇게 그려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부피를. 요 길이가 바로 뭐예요? 이 원자의 반지름이죠. 그럼 R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 이걸 A라고 잡읍시다. 이건 뭐냐? 바로 이 한 변의 길이에요. 한 변의 길이. 됐습니까? 그럼 단위세포의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단위세포의 부피는 A 곱하기 A에서 얼마가 돼요? A의 3승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구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지 찾아보자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전체의 부피고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R 3승으로 우리가 구하죠. 수학 시간인데 수학 시간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구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부피 속에 이만큼의 부피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가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한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걸 어떻게 찾느냐? 바로 요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R과 A와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죠. 왜? A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A는 2R하고 똑같죠. 요 길이가. 요렇게 되면 그림이 단순 입방일 때 그러면 R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 자리에 넣자는 겁니다. 여기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에 2분의 A의 3승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산하면 6분의 뭐가 나오느냐? 6분의 파이 A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요 속에 입자수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이 한 개에 뭐가 된다?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얼마예요? A 3승이고 하나의 부피가 6분의 파이 A 3승입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전체 부피가 A 3승. 그 다음에 요거의 9의 부피가 얼마다? 6분의 파이 A의 3승 하게 되면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다시 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 A라는 뭐예요? 단위 세포의 길이 속에 들어가 있는 뭡니까? 구의 부피의 크기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대략 얼마예요?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3.14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2%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의 부피 속에 단순 입방일 경우는 몇 개? 52% 정도만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어. 100이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얼마만큼의 부피만이 원자로 되어 있다? 52부피라는 숫자만이 뭐가 되어 있어요? 원자가 되어 있다. 나머지 48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만큼 많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 비어 있는 겁니다. 반은 채워져 있고 반은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심입방, 면심입방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렵죠? 맞죠? 아니, 왜 어렵냐면 갑자기 뭐 이런 계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지금 왜 그러느냐? 그냥 우리가 단순 입방, 채심입방, 면심입방이 과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입방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체들이 이런 입방체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이런 입방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 가장 좋은데 왜 이런 입방체가 안 되느냐?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채심 입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채심 입방은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요 하나의 단위 세포 안에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또 원자가 들어가 있을까? 안에 4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단위 세포로 하게 되면 요 사이에 어떻게 돼 있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단위 세포 몸 속에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이름이 뭐다? 채심 입방입니다. 알겠죠? 채심 입방. 그러면 채심 입방. 요건 지울게요. 여긴 지우고 여기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채심 입방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심 입방의 경우는 제가 여기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제. 요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의 입자수 계산해 봅시다. 입자수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꼭지점에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죠? 8분의 1 곱하기 8. 그래서 몇 개? 1개. 그 다음에 단위 세포 안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1개. 그거는. 그래서 총 몇 개? 그렇죠.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단순 입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하고 어떻게 틀려지느냐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부피 또 계산해 봅시다. 이거 부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A 3승이 되겠죠? 여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잘라야지 알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이 면심입방처럼 요 앞에를 자르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이 앞부분을 자르게 되면 다시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습니다. 왜 안 붙어 있어요? 이 속에 큰 녀석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느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모서리에 있는 거하고 여기 중간에 구 하나하고. 그래서 이 대각선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대각선 부분을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건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왜? 요 안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 제가 약간 좀 얇게 그렸는데 좀 길게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할게요. 요게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이거 파란색. 요게 파란색이 되겠죠? 요 부분. 요게 노란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노란색 부분은 A죠. 길이가. 이거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길이. 파란색은 A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의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A가 되겠죠. 이 길이는. 아시겠죠? 이 길이는 루트 2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R을 알아야 되잖아요. R. 요 길이.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뭐의 관계? A와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 요 길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이로 알 수 있느냐? 이 길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왜? 이게 R이고 요거는 몇 R입니까? 2R이고 요거는 R이죠. 그러니까 몇 R이 돼요? 4R이 되죠. 4R. 그러니까 4R의 전체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6R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R 제곱. R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은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A.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R과 A는 4분의 루트 3A라는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똑같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9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그런데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 2를 해줍니다. 왜 2를 해줄까요? 이 속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왜? 안에는 2개 있는 거하고 똑같은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R 대신 뭘 넣어주면 됩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 얼마요? 4분의 루트 3A에 3승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이걸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올게요. 좀 복잡해지네. 그러면 얼마가 되냐? 8분의 루트 3 파이 A 3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신 밑방에서 누가? 이 구가 가지는, 원자가 가지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다시 A 3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루트 3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 9의 부피로 나눠준 거죠? 요거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이거는 68%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단순 입방의 경우는 얼마가 나왔었어요? 52%가 나왔는데 이건 몇 퍼센트? 68% 나왔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 안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말은 단순 입방보다는 최신 입방이 훨씬 더 결정 구조로서는 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면심 입방을 한번 봅시다. 면심 입방. 면심 입방은 어떻게 생겼느냐? 면심 입방은 이제 여기 다시 요 그림에서 볼게요. 조금 이제 복잡한데 면심 입방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 면에 있습니다. 요 면. 다시 하면 요 중간에는 요 면에 있겠죠? 요 면. 면에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리게 되면 단위세포로 그릴게요. 단위세포로 그리면 어떻게 있는 거냐? 여기는 있고요. 여기는 존재를 하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어디에 있느냐? 요 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정육면체니까 육면체의 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몇 개 있다. 6개가 붙어 있는 형태가 뭐다? 면심 입방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이거의 입자수는 그럼 몇 개가 될까? 조금 이제 아시겠죠? 입자수의 개념. 입자수 몇 개 있습니까? 일단 꼭지점에 8개 있으니까 8개, 그래서 1개. 면에 있다. 면에 있으면 몇 번 잘리나요? 면에 있으면 한 번밖에 안 잘립니다. 한 번밖에. 이렇게밖에 안 잘리겠죠. 요 면에 있는 거. 이 면에 있는 거는 이 옆에 이 옆에 있던 단위 세포하고 같이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리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2분의 1짜리가 6개가 있기 때문에 3개. 총 몇 개가 된다? 4개의 뭐가 된다? 입자수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요걸 보면 됩니다. 왜? 요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거 여기 있고, 요거 여기 있고, 요게 면에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하고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 그림도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림은 똑같은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면에 있는 거고 이렇게 최심 입방은 어떻게 대각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가 틀려져요? 요 길이가 틀려지죠. 요건 A 그대로 똑같이 A입니다. 요거는 루트 2A였고 구하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죠. 이거 4R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는 얼마요? 부피는 A 세제곱이고 요거는 뭡니까? 4R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그러면 16R제곱은 2A제곱. 그럼 R제곱은 8분의 1 A제곱. 그러면 R은 8분의 1 루트 8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3 루트 3A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4분의 루트 2A가 나오겠네. 하면 4분의 루트 2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9의 부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맞죠? 3분의 4 파이 R니까 파이 R 곱하기 몇 개? 몇 개 있어요? 4개. 4. 그럼 요거 없어지네. 그 다음에 R 대신 요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A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요거의 부피는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가 나옵니까? 74%가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물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계산은 그렇게 잘 못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보세요.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면심입방 단순입방일 때는 몇 퍼센트? 52%. 채심입방일 때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어요? 68%. 면심입방일 때는 몇 퍼센트? 74%입니다.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잘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체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기를 원할까? 이렇게 면심 입방 형태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육방 밀집 구조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 구조들하고는 틀린데 어떻게 생겼느냐? 이 앞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육방 밀집 구조는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것도 그림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뭐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길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왜 이것도 설명을 하느냐면 이것도 면심입방하고 결국은 똑같은 뭘 가지느냐? 채움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꼭지점에 뭐가 있고 6개 위에 6개 아래 6개 총 몇 개입니까? 총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꼭대기 있죠? 꼭대기에 면에 2개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육각형 요 안에 채심처럼 3개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산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계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있죠, 요거 몇 분의 몇일까요? 이거 몇 분의 몇일까? 이제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계산하냐? 저 꼭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다? 8분의 1로 생각을 합니다. 8분의 1이 아니고 이거는 몇 분의 몇이 되느냐?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몇 도로 꺾였어요? 90도로 깎인 겁니다. 90도로. 근데 이거는 몇 도? 육각형이기 때문에 120도로 깎여서 그렇습니다. 120도, 120도 두 번 깎이고 180도로 한 번 깎였기 때문에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6분의 1이 몇 개 있다?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개가 되고 위에 반반 2분의 1짜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개고 안에 3개. 그러니까 총 몇 개? 6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제 저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면심입방처럼 똑같이 74%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채움 효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하기엔 뭐예요? 이 하나의 단위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의 부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좋게,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해진다. 그래서 결정 구조들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을까요? 육방 밀집 구조나 면심입방 구조. 물론 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결정 구조가 1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가지를 다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하나 봅시다. 몇 가지. 우리 면심입방을 가지는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여기 그림 다시 그릴게요. 하나. NaCl 같은 게 면심입방 구조를 가집니다. NaCl이.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지운 것 같네요. 이거 안 지울걸. 안 지웠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제가 괜히 지운 것 같습니다. 봅시다. 왜냐면 이걸 제가 그림을 이제 또 그리려고 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NaCl을 봅시다. NaCl은 우리가 무슨 입방이라고 부르냐면 면심입방이라고 불러요. 면심입방.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가 여기 NA가 있으면 여기 C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 있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면심입방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됩니다. 뭐 대강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심입방은 원래 어떻게 되는 게 면심입방이에요? 이게 면심입방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면심 밑방처럼 안 보이고 무슨 밑방처럼 보이느냐? 단순 밑방처럼 보입니다. 단순 밑방. 왜? 어디에만 다 존재합니까? 꼭지점에만 다 존재하죠. 꼭지점에만. 그런데 왜 면심 밑방이라고 하느냐면 CL이 면심 밑방이 아니고 NA가 면심 밑방이고 CL이 면심 밑방이에요. 뭐냐면 하얀 걸로만 보세요. 하얀 걸로만 보면 요게 단위세포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게 단위세포가 아니에요. 요게. 지금 그린 이 전체가 단위세포입니다. 그 전체가 단위세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조금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하얀 걸로만 그리는 걸로 볼게요. 요걸 보시면 요겁니다. 하얀 걸로 보시면 빨간 걸로 보시면 빨간 선에서 큰 걸로 보시면 하얀 것만 보세요. 꼭지점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빨간 면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면심 밑방입니다. 그러니까 NA가 뭐다? 면심 밑방으로 존재하고 CL도 마찬가지예요. CL은 여기서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더 그려주면 되겠죠? 더 그려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CL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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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여기 CL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그려주면 파란 걸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파란 걸로 보게 되면 좀 그림이 복잡하지만 파란 걸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꼭지점에 노란 것이 4개가 있고 면 중간에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심 밑방이에요. 이렇게 NA도 면심 밑방, CL도 면심 밑방이기 때문에 합쳐서 뭐다? 면심 밑방입니다. 그러면 NA 입장에서 면심 밑방이니까 몇 개의 단위 세포가 있는 거예요? 2개. CL의 입장에서도 몇 개? 2개. 그러니까 똑같이 단위 세포 안에는 2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NA, CL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CA, CS도 마찬가지예요. 최심 밑방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거 단위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크게 그려줘야 됩니다. 크게 그려서 보시면 CS도 뭐예요? CS, CL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다? 최심 밑방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심 밑방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면심 밑방이고 이건 최심 밑방입니다. 왜 NaCl은 면심 밑방이고 CS, CL은 최심 밑방이냐? 그거는 바로 이 양윤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양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을 수 있죠. 맞죠?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여기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오시면 이거의 경우하고 이거의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경우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원자들이 이 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맞죠? 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의 경우는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요 안에 거하고 밖에 있는 모서리 2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심 밑방의 경우는 어떻게 되면 붙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양이온 요것이 어떻게 되면 작으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왜? 자꾸만 이걸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심 밑방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이온 결정의 구조에서 표에 몇 가지 화합물의 결정 구조라고 했어요. 보시면 NaCl, NaBr, NaI 같은 경우는 다 무슨 밑방이에요? 면심 밑방입니다. 맞죠? 왜? 반지름의 크기가 0.52, 0.49, 0.44로 작습니다. 그런데 CS, 그러니까 세슘 클로라이드, 세슘 브로마이드, 세슘 아이오다이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지름이 어떻습니까? 거의 소듐의 나트륨의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이 겉에 못 읽고 어떻게 된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최심 밑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다? 결국은 뭐예요? 이 고체는 일단 결정성 고체는 4가지 입방 구조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입방? 면심 입방이나 육방 밀집 구조를 가장 많이 어떻게 한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 채움 효과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거고 그런데 왜 다 면심 입방이나 육방 밀집 구조가 아니고 다른 이제 최심 입방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이런 세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양이온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 처음에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저기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예요? 부피 구할 때, 반지름이 연결되어 있는 원소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